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나노기술원 김성수입니다. 오늘 현장감 및 현실감 높은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지? 안 넘어가세요? 예. 그걸로 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부터 여기까지. 예, 죄송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많이는 아니지만요. 예, 창업기업들한테 R&D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특강을 종종 합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도 판교센터인데요. 가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판교에 가시면 R&D 멘토링 캠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멘토님하고들도 있고 산업기술 분류상이죠. 멘토님들도 있고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특강도 있습니다. 원래는 기본 교육이 한 8시간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예. 보면 이제 맞춤형 참여 전략부터 시작해서 작성 방법론, 그다음에 선정되는 노하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전도 한 8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정부 R&D 사업계에서 사례 실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개별 코칭까지 해서 총 16시간 정도로 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그냥 좀 짧게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시는 게 창업 사업화 자금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R&D 자금이죠. 중소벤처기업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창업 사업화 자금은 창업진흥원이고 R&D 과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는 관점이 좀 있습니다. 예. 창업 사업화 자금 쪽은 어쩌면은 창업팀의 학력, 경력 등 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향후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요. R&D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독창성과 차별성 이런 내역들을 좀 중시합니다. 당연하죠. R&D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사업화 자금은 이제 매출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R&D 자금은 이제 고객의 니즈가 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R&D 자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퇴직하신 후에 그냥 한번 해보는 거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고객의 니즈가 좀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 사업화 자금은 목표 시장에 대한 경험을 좀 중시하고요. R&D 과제는 매출액 같은 것들이 없어도 됩니다. 물론 절대적 기준은 없는데 창업 3년 차까지는 없어도 선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관심 내역을 보면 창업 사업화 자금은 시제품 및 시연 등 창업 준비 사항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R&D 과제는 R&D 인적, 물적, 인프라를 좀 중심으로 봅니다. 간단하게 창업 사업화 자금하고 R&D 과제의 사업계획서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올해 2021년도에 가장 크게 변한 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도 있지만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창업과제를 많이 지원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추천과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추천과제. 추천과제라는 거를 좀 정리해서 좀 해석을 하면 이 추천을 받으면 서면 평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트랙이 아닌 별도의 TO를 가지고 있는 추천 트랙에 들어가서 별도로 경쟁하는 추천 트랙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추천을 받으면 가점 2점이나 3점, 최대 5점까지 R&D에서 그 가점에 별도로 인정되는 겁니다. 보통 한 5점 정도인데 그 5점에 별도로 인정되는 특별 가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과제는 서면 면제, 추천 트랙, 별도의 TO죠. 가점, 특별 가점을 받는 경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창업진흥원에서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분들한테 최우수 졸업자인 경우에는 추천 트랙, 별도의 트랙으로 그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추천을 받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창업 성공 패키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 보육센터, 그 다음에 이제 발명진흥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이따 드리겠지만, 이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도 그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아이콘. 그 다음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조직이죠. 기술혁신센터 기술교류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라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의 사업으로, 별도 사업으로 해서 또 추천을 받는 과제가 있습니다. 예. 보통 그 창업진흥원 사업까지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다.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성공 패키지. 예. 근데 R&D 쪽으로 가려면 그 본인의 아이템이죠. 아이템에 대해서 R&D적 요소가 있는지를 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짧아서 자세히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런 그 R&D적 요소가 좀 약하다 하시면 뭐 센서라든지 요즘 IoT, 사물 인터넷이죠. AI, 딥러닝 이런 부분들을 일부 외주라도 넣어서 그 약간의 융복합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간단하게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해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예. 용어가 작년하고 다르게 주관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뭐 과제 책임자는 연구 책임자. 이제 9번부터 한번 볼까요?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계획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파트 1 온라인 입력은 올해서부터는 본문 2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파트 2는 본문 1으로 되었고요. 사업비 소요명세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서 좀 인건비 한도가 좀 설정이 되었는데요. 총 연구개발 현금의 50% 이내로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는 50% 이상도 좀 할 수 있었죠. 예. 또 외국인 신규 연구자도 채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아까 그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티파의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티파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R&D 멘토링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예. 물론 비용은 무료죠. 그래서 한 작년 기준으로 한 240개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 분류상 12개 분과를 나눠서 그 R&D 멘토링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예. 이 R&D 멘토링 캠프의 멘토의 주요 경력을 보면 뭐 한국기계연구원 원장님부터 시작해서요. 매우 우수하신 멘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그 R&D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특강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서면평가, 대면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동일하게 모의 대면평가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후속 컨설팅도 진행하고요. 작년엔 6월에 모집을 했는데요. 올해도 2021년도 동일한 시점에 모집을 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참가 신청서도 일단 그 양식적으로 한 장입니다. 예, 뭐 좀 양이 늘어나면 더 적을 수 있겠지만요. 예, 꼭 그 비용이 드는 부분은 아니니까 참석하셔서 이런 R&D 쪽에 좀 경험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R&D 멘토링 캠프에 참여하면 모의 대면 평가도 운영합니다. 예. 그래서 R&D 멘토링 캠프 등에서 나온 그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평가도 해주고 그 다음에 후속 컨설팅도 해줍니다. 예.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는 한 11월 정도에 운영을 했고요. 올해 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예. 올해도 동일하게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모의 대면 평가에만 참석을 할 수는 없고요. R&D 멘토링 캠프에 참여하신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만 모의 대면 평가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R&D 멘토링 캠프라든지 그 모의 대면 평가 이게 실제 평가하고는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예. 어쩌면 실제 평가는 서면 대면 물론 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은 비대면 원스톱 평가죠. 예. 그렇지만 어쩌면 이 실제 평가는 떨어뜨릴 기업을 선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합격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약간의 의견 같은 것들이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이의 신청을 좀 못하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 R&D 멘토링 캠프라든지 모의 대면 평가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강력한 컨설팅 기능이 있습니다. 예. 꼭 이런 분야에서 좀 익숙하지 않다 하시면 꼭 R&D 멘토링 캠프하고 그 모의 대면 평가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 R&D 정책 방향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 아시죠?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및 D&A 분야 기술 개발. 예, 빅3죠. 예,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우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죠. 예. 뭐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수행 과제수도 배제가 되고요. 빅3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도 배제가 됩니다. 제한이죠, 기준. 예. 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가 2월 25일까지 접수가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디딤돌 과제, 자유응모 180개사를 1차에 모집했습니다. 그렇죠? 예. 2차에도 동일한 수로 180개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총 360개사. 올해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 추천 과제로 한 80개사가 1차 때 모집을 했고요. 2차 때 80개사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작년하고 약간 다른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 추천 과제라는 게 서면 면제, 추천 트랙, 별도 TO, 가점, 특별 가점이요. 그럼 이제 작년에 몇 개를 모집했는지 제가 대충 따져봤어요. 한 800개 이상을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추천 과제까지 포함하면 작년 대비 한 절반 정도 모집을 하는 겁니다. 위에 뭘까요? 전략형 과제입니다. 소부장하고 4차 산업으로 나누어서 모집을 하는데 보시면 사업비는 4억 원이고 작년에는 한 600개를 모집을 했습니다. 올해는 200개가 좀 안 되죠. 상당히 좀 많이 적게 모집합니다. 그래서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는 들리는 얘기에는 우스갯소리로요. 뭐 고시다, 디딤돌 고시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1차에 내신 후 사전 검토를 하고 질의결을 받았고요. 아마 지금 1차가 지금 평가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는 이제 5월에 신청 접수를 하고요. 기관 추천은 이제 6월 한 달 정도 늦게 가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디딤돌 과제를 제안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전략형 과제에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개가 만약에 다 붙으면 하나만 수행을 하실 수 있겠죠.
잠시만.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또 안 들어가는데. 이쪽 마우스가 이쪽 빠지면 안 되고 마우스가 절로 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아직 여기 그 기자재 다루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요.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서면 평가, 대면 평가, 디딤돌은 비대면 기반의 원스톱 평가죠. 예, 서면하고 대면이 좀 합쳐졌습니다. 평가위원 입장에서 보면 1일차에 그 전체 그 사업 계획서 본문 1이죠. 그걸 검토한 다음에 사전 질의를 위원별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취합한 다음에 연구위원장님께서 그 평가위원장이죠. 평가위원장님께서 이제 기업체로 질문 3개를 보냅니다. 첫 번째는 연구위원장 사진을 보내주세요. 만약에 평가위원이 총 5명이면 그 10개의 질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질문을 택해서 그거를 제안했던 기업한테 보냅니다. 2일차는 집체인데요. 예,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비대면 질의를 합니다. 예. 전략형 과제는 동일하게 운영이 됩니다. 예, 서면 평가가 끝나면 대면 평가가 운영이 되고요. 예, 발표는 20분, 발표에 질의응답이 20분입니다. 아까 그 디딤돌 과제가 비대면 원스톱 평가라고 했는데요. 그 관리 지침상 평가 방법이 또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평가하고 집중 평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도적 평가라는 거는 이 분과별로 약간 평가 점수에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약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례로 그 분과별로 100%를 다 뽑는 게 아니라 그 TO 분과별로 배당한 TO의 한 70%를 뽑고, 예? 그 다음에 분과별 예비 과제로 70에서 71%에서 140%까지 제도적 평가로 해서 추가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를 채워서 TO의 100%를 뽑는 겁니다. 예.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하고는 약간 좀 관계가 없고요. 네. 올해 그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1차가 경쟁률이 이건 공지가 된 겁니다. 14대 1이었습니다. 작년보다 매우 높았죠. 14대 1이었습니다. 기술혁신개발 사업 매출액 20억 이상인데요.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지향형, 시장 확대형, 시장 대응형, 소부장 특별회계에 의해서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이 있습니다. 시장 대응형 같은 경우에는 1차 때 한 40개사를 뽑았죠. 시장 확대형 같은 경우에는 총 1차 때 100개가 좀 안 되게 TO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소부장 과제 같은 경우에 이제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적용이 좀 배제가 되고요. 또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을 예정인데요. 예비 과제. 그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의 성장률이 한 10% 이상인 경우, 20% 미만인 경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술혁신의 그 대표 사업이죠. 시장 대응형, 확대형이 있는데 동일합니다. 이것도 아까 전략형 참호 동일하게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좀 배포를 드렸는데요. 막상 이제 사업계획서 쓰시려고 하시면 대표님의 아이템하고 법상에 지침상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 양식만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온 자료들 사지선다형 시험 보는 거 아니고요.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요. 방향성이 이렇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획 절차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예. 이제 창업 사업화 자금 쪽하고 R&D 과제는 결이 다릅니다. 예. 어디나 똑같듯이 좀 약간 개념화 작업이 돼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기술 트리를 작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이 있으면 요소 기술별로 그걸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 적어도 2차까지 그 요소 기술들을 추출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필요한 기술 중에 회사가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주 또는 기술 이전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기술 트리 작성을 위해서는 개발자나 영업부서 간 회의를 통해서 브레인스토닝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물론 이제 예비 창업자나 이제 조직이 갖춰주지 않는 이제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 좀 불가능한 면은 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기술 분석,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R&D 전략 수립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R&D인 경우에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중복성도 중요하고요. 또 융합적인 것도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예, 기술 개발의 기획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면 좀 사업계획 작성하실 때 주요 고려할 사항입니다. 예. 기술의 수준은 독창성과 차별성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창업 사업화 자금은 외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R&D 자금은 핵심 내역은 수행기관, 주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수준은 국내 최고 수준 아니면 수요처의 요구 수준으로 필요하고요. 예. 수입 대체라든지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가능합니다. 예. 사전 준비성도 있어야 되고요. 기초 실험 결과도 있어야 됩니다. 꼭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전 준비성에 문헌조사도 들어갑니다. 예. 킥브리스라든지 사이언스를 통한 것도 들어가고요. 세 번째로 목표비 연구 내용의 설정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로 근거를 좀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해야 되고요.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이 유기적으로 다 이게 연결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평가위원들한테 해당 내용이 어필돼야 되고요. 다음은 사업화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제시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매출하고 고용 창출을 어필을 하는 것이요. 예. 두 번째 고려할 사항입니다. 예. 끝내는 여러분 여기 대표님들이 작성하신 사업계획서가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예. 평가를 받는다. 그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연구개발 계획서는 어쩌면 논문이 아닙니다. 논문이 특허도 아니고. 그건 어쩌면은 설득 문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평가위원들 일단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다들 그러시겠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계획서의 충실도를 무조건 높여야 됩니다. 예. 사람이 평가하는 거여서 열심히 하시려는 분한테 팔이 안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량적 개발 목표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예. 선정되고 나서도 이것으로 성공 실패, 물론 성실 수행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결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 종료 후에, 그러니까 개발 종료 후에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알기 쉽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께서 계셨던 업계에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누군가에게 어필하려는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용어나 그런 부분들을 평가위원들이 어쩌면 그 자리에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이 업종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시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도 용어를 좀 일치시키는 작업이 사전에 필요한 것을 좀 종종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예. 왼쪽은 서면평가표고요. 오른쪽은 대면평가표입니다. 예.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 이렇게 왜 놓였냐면요. 이거 여러분들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공통 서면 대면 평가인데, 이제 창업성장기술개발 디딤돌 사업은 이제 원스톱 평가로 가서 이제 서면 대면 이 구분이 없어졌지만, 전략형 창업은 아직 서면 평가, 대면 평가가 있습니다. 예. 제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 평가는 평가표는 그 한글 사업계획서 본문 1을 작성할 때 참조를 하고, 대면 평가표는 대면 평가장에 가서 쓰이는 PPT를 작성할 때 참조를 한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그 준비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한글 사업계획서지 않습니까? 본문 1입니다. 본문 2는 그 온라인 입력이죠. 예. 여기에서 그 대면 평가표를 그 작성을 하실 때 본문 1을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예. 평가위원분들이 그 한글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 대면 평가든 서면 평가든 본문 1으로 평가합니다. 예. 그래서 PPT는 대면 평가표로 평가하고 본문 1은 서면 평가표로 평가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예. 그 대면 평가표에 때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PPT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모든 거는 본문 1 연구개발 계획서, 본문 2 온라인 입력한 내용으로 평가가 됩니다. 아까는 이제 공통 평가표였고요. 다 있습니다. 디딤돌이죠. 첫걸음, 전략형, 작업 다 있습니다. 평가표가 지표상.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이죠. 시장, 대응, 확대형, 수출 지향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예. 사업계획서 본문 1에 6개의 목차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 본문 1의 그 목차들만 중간에 있는 걸 다 날리고 이렇게 빼곡하게 정리를 하면 제가 좀 앞에 있는 지금 그 내역이 됩니다. 뭐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는 연구개발 계획서 본문 1을 처음 쓰시는 분한테는 6개 이 목차에 상당히 좀 친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연구과제의 필요성. 예, 보통 이게 하나씩은 읽질 않는데 보통 제가 보니까 예비 창업자부터 그 3년 이하의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개발 기술의 개요 및 필요성, 개발 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기술 개발의 준비 현황, 예, 선행 연구 결과 및 애로사항, 연구 개발 과제의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과제의 내용, 예.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일정 및 주요 결과물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 전략 및 방법 및 추천 체계, 예. 하위로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 전략 및 방법,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 체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연구개발 과제의 활용 방법 및 기대 효과. 뭐 밑에는 스킵을 하고요. 다섯 번째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국내외 시장 동향,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국내의 시장, 국내의 주요 수요처 현황, 경쟁 기관 및 기술 현황, 지식재산권 및 표준화 및 인증 현황,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방안. 그 다음에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이죠. 예. 표준화 전략, 사업화 계획, 사업화 전략이죠. 투자 계획, 생산 계획, 해외 시장 진출 계획, 사업화에 따른 기대 효과, 사업화 목표, 고용 유지 및 고용 창출 계획. 제가 하나하나 지루하게 좀 읽을 수도 있는데요. 이 목차에 정말 친숙해지셔야지 좀 사업 계획 쓰는데 좀 편합니다. 여러분의 아이템을 평가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 위해서
좀 약간의 스토리를 짜야 됩니다. 충실성 기반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통해서 평가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짜려면 임의 양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원의 이 6가지 목차를 활용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그거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계획서가 더 한글 사업계획서죠. 연구개발계획서 본문원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왜 그러냐면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원스톱 평가하지 않습니까? 발표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원의 그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빨간색은 기술개발의 개요, 필요성, 도착성과 차별성, 최종 목표. 그 최종 목표가 작년에는 2022년도에는 정량적 성능지표라고 해서 본문 1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올해는 본문 2의 온라인 입력 최고 하단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보고를 드리는데 그거를 본문 1에도 기재를 하는 게 심사위원들이 좀 더 쉽게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를 판단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업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산정 근거하고 사업화 실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사업화 목표 산정 근거만 있고 사업화 목표는 온라인 입력입니다. 본문 2는 아닌데 별지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그 연도별 그 동사의 매출액, 수행기관의 매출액 추정치가 사업화 목표입니다. 그 내용도 본문원에 기입을 해서 평가위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전에 그 서면 평가표, 대면 평가표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평가표에 평가위원께서 본문 1을 보시고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추천이 되는 거고 60점 미만이면 추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저는 좀 이 본문 1 연구개발 계획서가 중요한데 혹시 진짜 평가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평가표대로 어디 가서 면접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표대로 평가를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앞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반응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채팅 차원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 하나하나 제가 답변을 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입식 강의를 해야 되는데 보통 대면으로 하면 그런 부분들 다 하나씩 답변을 드리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평가표가 있을까요? 아까 그 평가표대로 이 평가표대로 보면서 평가위원들이 하나하나 그 평가 요소를 보면서 평가를 할까요?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본문 1의 연구개발 사업계획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본문 1의 연구개발 계획서의 목차별로 평가표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어차피 평가위원들이 본문 1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보고서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빨간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개발 기술의 개요 및 필요성, 독창성 및 차별성이 50점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평가를 하겠어요. 왜요? 설득력 높게 평가하시려면.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과제의 최종 목표. 이걸 한 10점 정도. 이 점수 매긴 거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국내 시장 동향. 밑에 보면 사업화 목표 이쪽에서
다 10점.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평가위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그 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을 보고 뭐 처음에 보는 게 그거겠죠. 기술개발의 개발기술의 개요를 보겠죠. 이게 무슨 기술인가, 무슨 아이템인가. 그다음 필요성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보겠죠. 예. 여기에서 설득이 안 되면 어쩌면은 시간이 짧습니다. 되게 평가위원들이 뒷부분을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좀 이게 설득하려는 문서다 보니까 제가 목차에다가 한번 점수를 좀 점수를 체크해봤습니다. 올해 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생기면서 목차가 좀 변동이 있었죠. 그래서 2021년 목차하고 2020년도 목차를 한번 매핑을 한번 해봤어요.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이렇게 한번 매핑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그 정량적 성능 지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문 1에서 본문 2 온라인 입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가위원들한테 평가할 입장에서 좀 보기 편하시라고 그 정량적 성능 지표를 본문 1에다도 동일하게 입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화 목표죠. 사업화 목표도 그 온라인으로 별지 양식에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문 1에 입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그 본문 2에 연구 온라인 입력할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죠. 연구개발 계획서. 제가 깜빡했네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여서. 2번에 보면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있잖아요. 그 다음 2-1이 연구개발 과제의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과제의 단계별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 2차년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디딤돌 그 창업과제 첫걸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목표가 있죠? 그럼 단계별 목표는 연차별 목표로 의미하는 거냐? 어떻습니까? 단계별이라는 게 연차일까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단계가 1차년도부터 N년차, N단계가 1차년도부터 N년차입니다. 여러분, 그 중기부에는 그 단계별 목표가 원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산업부나 이제 과기정통부를 보면 2+3이 있습니다. 2+3. 이건 뭐냐면 2년 하고 성과가 좋으면 3년을 계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라는 거는 협약 기준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양식에는 연구개발 과제의 단계별 목표 1차년도부터 2차년도 연도로 표시하도록 돼 있죠. 현실하고 적당히 타협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목차하고 대면 평가표 디딤돌 첫걸음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매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심심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끝내는 그 목차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심사위원들한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발기술의 개요 및 필요성, 독창성과 차별성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서부터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핵심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에 한글 사업계획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식대로 작성을 하겠죠? 어떻습니까? 한글 사업계획서부터 작성을 하셔야 되나요?
좀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좀 가독성이 좋게 하려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술 개발의 개요 및 필요성, 독창성과 차별성. 이거를 기준으로 PPT로 개발의 필요성을 하나의 개념도로 한번 그려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발 기술의 개요도 하나의 개념도로 그리고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도 하나의 개념도로 그리고 최소 3컷을 먼저 이렇게 PPT로 작성을 해서 그림 파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한글 사업 계획서로 옮겨놓고 그걸 개조식으로 풀어서 적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업 계획 쓰는 방법이 있지만 처음부터 무작정 한글 사업 계획에서 워딩을 하는 것보다 한번 개념도를 그려보는 거죠. 기술 개발의 개요도, 개발의 필요성 부분, 독창성 및 차별성 이 3컷 정도를 그려놓고서 개조식으로 본문원을 작성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규모 및 성장성, 매출액 추정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이템의 그 시장 규모가 1,000억이 있어요. 1,000억. 그 다음에 이제 A사가 그렇고 A사는 1,000억이고 B사는 그 시장의 규모가 1조입니다. 근데 A사는 매출액이 좀 나요. 근데 B사 1조의 시장의 기업은 매출액이 없어요. 업력은 같은데. 만약에 VC가 어디에 투자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작으면 어쩌면 과점일 수도 있습니다. 과점. 시장이 큰 데에다가 매출액이 없어서 투자할 확률이 높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장이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쇠퇴기로 들어서서 그 시장이 축소가 되는 아이템에는 또 어떻습니까?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시장이 매년 가비지가 올라가요. 우상향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시장조사 분석을 통해서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행 특허 및 회피 전략을 좀 짜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명은 그 SM 택에 최종 업로드 할 때까지 계속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옆에다가 뭐 공공기술 이전 시 제공 이렇게 했는데요. 참고로 좀 팁을 드리면 저희 기술원에서 그 특허 기술 같은 걸 이전을 해가시면 뭐 선행 특허 회피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드립니다. 예시입니다. 관련 시장 조사 및 분석, 선행 특허 및 회피 전략. 이런 부를 작성한 다음에 본문에 다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별첨으로 다 빼시면 됩니다. 별첨은 페이지 수 제한에 안 들어갑니다. 한번 기본 사항을 좀 고찰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디딤돌 과제가 15페이지죠. 창업 성장 디딤돌 과제가 첫 걸음이죠. 전략형 과제가 30페이지입니다. 시장 대응형 기술 혁신인데 매출액 20억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또 시장 확대형도 있죠. 근데 이게 중기부하고 산업부, 먼저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 중기부하고 산업부 과제의 그 차이가 좀 어떻습니까? 산업부는 미리 전년도에 RFP를 내야 돼요. 그래서 RFP가 선정이 되면 그게 올해 들어서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는 구조고, 중기부는 물론 RFP 해서 응모를 해서 하는 과제도 있지만 대다수가 디딤돌, 전략형, 시장 대응형 이런 부분들이 자유응모형입니다. 자유응모형. 그럼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템이 다 다른데 누군가를 이해시켜야 되는데 페이지 수가 같다. 이 페이지 수는 그냥 여러분들의 행정적 부담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한 개념이고, 물론 막 페이지 수를 늘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 공부문에 페이지 수가 너무 초과 시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좀 고려하셔야 되지만
어쩌면 요약 작성하는 부분들이 곡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템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좀 그런 거를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평가위원들의 이해도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 수를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일률적으로 페이지 수로 그 평가위원의 이해도를 높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하나하나씩 아까 목차에 나왔던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기술의 개요하고 필요성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아까 30점이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15페이지 기준으로 한 3페이지 정도는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 기술의 개요 및 필요성의 세부 목차를 보면 개발 기술의 배경 및 문제점, 평가위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꼭 이게 R&D라고 해서 논문 자료, 학술 자료, 연구 보고서 이런 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뉴스 기사 등을 통해서 그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황은 이랬고 현재 문제점이 이거고 어떤 솔루션으로 해결할 것이다. 이 시스템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 개발의 개요도를 하나 그리라고요. 심사숙고가셔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과제 제목은 어떻습니까? 평가위원들이 그날 와서 평가를 하시면 여러 가지의 아이템에 대한 걸 평가하십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분들의 머리에 남는 거가 제목일 수 있습니다. 과제 제목, 과제명. 관심과 호기심이 생기도록 계속 좀 수정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개발 기술의 개요도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게 자기 센서인데요. 자동차에. 요즘 나오는 차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게 개발 기술이니까 요즘 나오는 자기 센서하고는 좀 다르겠죠. 이 기술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도를 작성하라. PPT 한 것을 작성하라고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센서를 WLP로 한다. 웨이퍼 레벨 패키징입니다. 그래서 풀리칩 패키징 및 모듈화로 소형화, 고감도, 전력 소모, 저전력 설계를 구현하고 RDL 공정 및 패드플레이브로 안정적 소형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 테스트 소켓을 개발한다. 군더더기 없이 그 핵심만 딱 해서 개요도를 PPT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술 개발의 개요에다가 넣고 개조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개발 기술의 필요성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컷으로 작성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 연구개발 계획서 본문 1에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좀 작성하시는데 수월해요. 저는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술성은 제가 용어까지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박 단소화 및 고측정 신뢰도. 기존에 자기 센서가 있었지만 측정의 신뢰도, 측정, 고감도를 되게 중시하는구나. 고신뢰도. 기존에는 기존 패키징 기술은 와이어 본딩을 통한 또 리드 플레임을 통했지만 풀리칩 본딩과 RDL 패드 플레임으로 고측정 신뢰도, 고신뢰도를 구현한다. 거기에 수율을 향상하고 소형화, 고집적화, 대량 생산을 하고 또한 이와 더불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할 수 있다. 기술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그 다음에 시장성은 향후에 가비지가 5.6%로 해서 우상향으로 간다. 또 정부 정책은 미래형 자동차 유망 기술로 1조의 작업 투입이 예정되어 있다. 작성을 하시고 물론 여기에 있는 그 PPT 한 장에 나와 있는 그립 파일이죠. 본문 1에 들어가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PPT의 발표 자료를 먼저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작성을 한 다음에 핵심을 거기다 모든 걸 담을 필요는 없어요. 예. 뭐 그림 파일을 필요성이 안 치고 그림 파일의 외적인 것도 적으셔도 됩니다. 예. 다음은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입니다. 예.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예. 평가 점수가 20점입니다. 보통 한 2, 3페이지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추천 방법론은 어쩌면 아까 그 기술 개발의 개요하고 필요성을 작성하셨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어쩌면 이게 필요성을 기존 기술 대비 새로운 기술, 개발 기술로 좌우로 표로 작성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작성하실 거예요. 요즘은 이런 거는 다 아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특허는 어떻습니까? 필수는 아니지만 특허 출원 또는 기술 이전도 필수입니다. 정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예비 출원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그 자기 센서를 독창성과 차별성 부분으로 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개발 WLP 자기 센서, 기존의 아바고사의 WLP 기술, CSP 기반의 와이어 본딩 자기 센서, 우측은 기존 기술이죠. 그 다음에 구조, 기술 및 품질, 가격, 기타로 해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CSP 기반의 와이어 본딩 자기 센서를 WLP 자기 센서로 하는데 자동차지 않습니까? 기존 자동차하고. 근데 이제 휴대전화에도 WLP 기술을 아바고사에서 하는데 모바일 RF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걸 한다, 이런 쪽으로 갔다. CSP 대비해서요. 그래서 소형화, 집적화, 저전력화, 고성능화, 그래서 시장의 저변을 확대했다. 표로 기존 기술 대비 새로운 기술로 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시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시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자꾸 올라오는데 앞에 이제 그 기육생은 없고 이걸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이쪽 설명할 것도 여러분들한테 핵심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 질문의 답변도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예. 제가 뭐 다른 답변을 못해드려 제 메일 주소를 이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좀 물어보시면 좀 답변을 제가 뭐 다 전화를 받을 수는 없고요. 저도 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오네요. 다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질문들이어서 예. 한꺼번에 한번 제가 10분 정도 남겨놓고서 좀 중요한 질문들을 한번 캐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기술 개발의 준비 현황입니다. 예. 선행 연구 결과 및 내로사항이 있죠. 적게 되어 있는데 그 선행 연구를 꼭 문헌적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도 내실 수 있는 것도 선행 연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연구 개발 과제의 목표 및 내용, 추진 전략 및 방법, 추진 체계, 활용 방법 및 기대 효과입니다. 여기서 아까 연구개발 목표, 최종 목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본문2 온라인 입력에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평가기관, 무조건 공인시험기관을 인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이거를 좀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예. 한번 만들어 보는 시작품 정도의 성능 지표를 넣는 거냐. 그러면 좀 약간 평가 지표 뭐 꼭 수적인 수량, 개수 그렇지만 뭐 평가위원들이 또 다 캐치를 하십니다. 예, 이걸 너무 이제 낮게 하면. 근데 뭐 거의 지금 이걸 달성하면 인증까지 다 받고 해서 바로 판매될 수 있는 수준. 양산형 성능 지표는 어떻습니까? 예.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그거 선정되고 나서에 남는 거는 이제 정량적 성능 지표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너무 또 이렇게 밑으로 적으시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쉽게 말씀드려서요. 너무 높게 작성을 하시면 이제 선정되고 나서 수행하면서 힘드실 거 아닙니까? 예. 많이 들으셨네요. 제가 이런데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좀 답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연구개발 과제 단계별 목표입니다. 아까 제가 단계를 설명드렸죠? 예. 그 중기부에서는 단계가 연차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지만 단계는 협약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양식에 있는 대로 연차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과제의 내용은 요소기술, 아까 제가 요소기술 뽑는 법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2차까지 뽑으시라고 위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 전략 및 방법, 추진 체계입니다. 추진 전략 및 방법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이런 것, 이게 좀 산업부 양식 기준이 작년까지는 이제 중기부에 없었는데 순서도나 도식화해서 쓰시면 돼요. 순서도로 이렇게 도식화를 해서. 이따 좀 제가 사례를 다 하나씩 예를 들어서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진 체계는 일정한 표로 제시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R&D 과제는 핵심적인 거는 주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관 연구개발기관에서 개발 비중이 한 40%를 적으십니다. 그 다음에 공동연구개발기관 30%, 위탁연구기관 30%, 그래서 100%를 맞추십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볼까요? 핵심적인 거는 주관기관에서 개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안 되는 거, 그거는 그냥 R&D 계획서 작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다른 쪽에 그 핵심적인 게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 로드맵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중기부에서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죠? SM텍 가면 이제 정보 자료에서 이제 기술 로드맵 하고 올해 또 작년인가요? 또 새로 또 이렇게 올해 초에 또 만들어 놓은 로드맵이 있습니다. 사례입니다. 추진 체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순서도 형태로 만들면 되고요. 업무 분장도 그렇습니다. 뭐 전략적 성능지표 작성 원칙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뭐 여기에서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또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또 여기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 기술원에 입주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는데. 농담이고요. 뭐 다른 지금 경기중기청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라든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다 우수합니다. 일단 전략적 성능지표는 객관화, 정량화, 수치화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객관적 수치를 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든지 수요처의 요구 수준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정략적 성능지표, 정략적 평가 항목이 그 본문 2의 온라인 입력 하단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위원들을 배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내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득 문서를 작성하시는 거라고요. 친절하게 본문 1에 없지만 작년 양식하고 동일하게 그 본문 1에 그거를 기재해서 평가위원들이 쉽게 본문 1으로 다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성능지표 목표의 측정 방법입니다. 동일하고요. 이게 본문 2의 끝단에 보시면 제가 양식을 좀 배포해 드렸는데요. 뭐 아니면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평가 기준 및 평가 항목이라고 해서 끝단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본문 1에 좀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작년도 양식이 더 보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그 아이템 하나하나를 파악하기 쉬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개발 기술의 개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내용하고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은 개발 기술의 내용까지 있었어요. 근데 올해의 양식에는 방법이 추가가 됐습니다. 내용 및 방법을 적으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2년 차다, 전략형 창업이다. 그러시면 좀 아까 제가 3컷의 핵심 장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그 요소 기술로 해서 이렇게 박스형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핵심 제작 공정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럼 이제 심사위원들이 좀 쉽게 설명하겠죠? 물론 나중에 발표 자료 만들 때도 그 핵심 장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사업화 계획, 고용 유지 및 고용 창출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연구 장비 현황을 본문원에 적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부분이 온라인 입력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장비를 좀 구입해야 되는 경우. 디딤돌 창업 과제 기준입니다. 첫걸음. 제가 여기에 돈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일단은 그 장비 기천대를 사시면 또 하나 뭘 적으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 1차 때 아니면 작년에 해보신 연구개발 계획서를 쓰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 적으면 좀 양산성이나 이런 거로 오인되시거나 범용성 장비로 오인되시면 그게 깎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계획서에 본문 이제 작년이죠. 이제 파트 1, 파트 2 사업비 소요 명제서라고 있었습니다. 3개가 있었어요. 핵심이. 근데 올해는 본문 1, 2지 않습니까? 본문 2가 온라인 입력이고요. 근데 그러면 사업비 소요 명제서는 어디로 갔느냐? 사업비 소요명제서는 그냥 본문 2에 대항목만 적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이렇게 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 기술개발의 본문 1의 내용을 보면서 사업비 소요명제서의 내역을 서로 간에 맞추셨어요.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때. 그래서 이게 과도하다, 과도하지 않다 하면서 사업비를 좀 약간 차감하셨거든요. 일단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선정되고 나서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쩌면은 좀 약간의 작년하고 다르게 국가연구개발의 혁신법의 취지가 선정만 되시면 그 개발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을 하셔서 선정이 되시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좀 자율성을 주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선정되고 나서 협약 시점에 물론 점검을 하겠죠. 점검을 하겠지만 그 시점에서 그거를 좀 볼 수 있는 물론 간사가 보겠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간사님들이. 그 다음에 국내 시장 동향 및 사업화 계획입니다. 사업화 목표 및 산정 근거. 여기에 아시겠지만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 그 시장 규모는 어떻습니까? 시장 규모 대충 구글링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나요? 신중하게 작성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례로 본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시장 규모도 모르고 물론 마음속에는 있겠죠. 근데 이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필링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좀 심사 평가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가독성 좋게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수요처 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요 경쟁사 다 채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기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연구개발 계획서의 충실도입니다. 어차피 사람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겁니까? 성능지표 외에는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제품화 및 양산 판로 개척,
그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 계획. 국내보다 해외 시장 진출 계획도 적으셔야 돼요. 투자 계획. 뭐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최소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향후 할 거다. 고용 유지 및 고용 창출 계획. 그다음에 11번째입니다.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회피 방안, 표준화 및 인증기관 현황, 표준화 전략입니다.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방안은 이제 뭐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돼 있으면 좋으시고요. 이제 초기 기업이 있고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출원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키프리스 이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되고요. 꼭 뭐 그 특허를 출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계신 대표님들 중에서도 직접 출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스템에서. 출원은 쉽습니다. 꼭 뭐 등록이 어려서 그런 거죠. 청구항이 얼마나 인정이 돼서 받아들여지냐 그런 부분들 할 때 이제 특허법인 변리사 사무소의 변리사님의 역량인 거죠. 그게. 기술 유출 방지 대책입니다. 뭐 보안관리 체계 확립부터 정보통신 관리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다 채워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평가할 때는 창업성장 디딤돌 과제에서는 디딤돌 창업 과제에서는 평가할 때 과제에 붙고 떨어지고 결정하는 부분도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표준화 및 인증 현황, 표준화 전략. 2, 3번은 올해 생겼죠? 좀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뭐 적긴 적어야 되는데 자료는 없고. 뭐 오늘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또 사례로 사업화 목표 및 아까 산정거 말씀드렸죠? 시장, 국내 시장, 국외 시장을 좀 확보 가능한 시장을 따진 다음에 동사의 매출액 추정치를 좀 따집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총 매출액을 한 5년에 걸쳐서 따진 후에 거기에 이 R&D를 지원받음으로써 예상되는 매출액을 적고 그거는 총 매출액의 몇 %다.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가 기술료 산정할 때 나오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죠. 이 기업은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매출액 340억인데 지원을 받아서 2019년도에는 390억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2026년도에는 1000억 벤처를 달성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적으로는 이제 원래 아까 자동차 자기 센서를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자동차라는 부분을 보면 다 부품 사업들 앞단에 그 상용 대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현대차 하면 앞에 모비스를 데리고 있잖아요. 다 보면 이제 인피니온, TDK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뭐 이건 좀 매출액 있는 기업인데 기존의 주력 제품으로 한 5, 600억을 하는데 여기에서 버닝 소켓, 테스트 소켓 이런 게 제품이죠. 이 기업에. 그래서 독보적 경쟁 우위를 가지고 1000억 벤처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 신성장 동력 제품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안한다. 그래서 뭔가 자율주행차향 WLP 자기 센서 개발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 그런 논리로 그리고 이 시장은 수입 독일이나 일본에서 다 점유하고 있다. 그걸 다시 수입을 대체하겠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기존 주력 제품으로 800억을 달성하고 자기 센서 신성장 동력으로 100억을 달성한 다음에 2026년도 기준으로 1000억 벤처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 평가위원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출 기반 약정 경상 기술료를 설명드렸는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까지는 정부 출연금의 10%를 정액기술로 납부를 하면 돼요. 뭐 제가 상세적인 거는 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변경이 됐어요. 재작년이죠, 벌써. 총 정부 출연금의 2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사업화 자금은 이제 기술료가 없는데 R&D는 기술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
요 비율로 기술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제 맥시멈이 락이 20%로 걸려 있지만 10%까지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1억 5천이면 이 기업이 만약에 1억 5천을 받았다. 그럼 10%면 1,500이잖아요. 예. 20%면 3천이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 맥시멈으로 1억 5천을 받으셨으면 3천만 원의 기술료를 내야 됩니다. 많이 내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기준일은 납부 기술료 확정일과 통보일로부터 2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 경감 및 그러니까 청년 인력을 채용하시면요. 그 총 급여액의 50%, 예? 50%, 2년간입니다. 지급한 총 급여의 50%를 감면한다. 그러면 연봉이 연 3천이었다. 신규 직원이. 그 2년 6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술료 안 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중간에 그 채용한 인력이 나가시면 대체가 안 됩니다. 바로 기술료를 내셔야 돼요. 보통 4억 원당 1억 신규 인력 1명, 청년 채용 1명하는 한 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대체가 가능해요. 나가시면 또 다른 분을 청년 인력을 채용하시면 돼요. 예, 그렇지만 그 기술료 감면 부분은 나가시면 대체가 안 된다. 근데 여기에서 좀 약간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중간에 빨간색으로 사업화라고 해놨습니다. 사업화. 여기 보면 연구개발과제 종료됐죠. 예. 고도화, 사업화. 원칙적으로는 참여연구원은 뭐 이렇게 재무라든지 마케팅 인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달라요. 창업 사업화 자금하고. 예. 보조금 아닙니까? 예. 사업화 인력도 가능하대요. 예. 요 점을 중점하세요. 사업화 인력은 마케팅 인력도 되겠죠? 예. 빨리 캡처하셨을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소유명세서는 이제 선정 후에 하시는 거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사업비 소유명세서의 내용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인건비는 총 출연금, 현금이죠. 출연금 플러스 수행기관의 현금 부담금 합계액의 50% 이내로 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맞추면 되는데 시간이 좀 짧으니까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안 하는 아시죠? 예.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창업성장 1억 5천 기준으로 얼마를 현금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만, 현물은 아니고요. 160만 원. 엄청 싸. 2019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5월 1일이죠. 5월 1일 이전에는 기천대를 좀 선납을 해야 되는데 160만 원입니다. 대략 170만 원. 시장 확대형 같은 경우에 6억 기준으로 한 1,100, 24개월에 많이 부담이 완화가 됐죠. 예. 앞에는 이제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 사업계획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비대면 전략, 비대면 원스톱 평가지 않습니까? 디딤돌 창업과제가. 그렇지만 전략형 과제는 아마 지금 평가를 받고 계실 거예요. 서면, 대면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좀 대면 평가를 간단하게 팁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9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매출 및 고용 등 실적이 좋던가, 사업계획서를 잘 쓰던가, 아니면 발표를 잘하던가. 기존에 물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R&D는 물론 3년 이내라는 거로 제 생각에 3년 이내라는 거로 좀 한정을 뒀지만 매출이 없어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출이나 고용 효과가 좋으면 이쪽도 후감 효과는 있습니다. 예.
그다음 발표하실 때 횡설수설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 뭐 모든 걸 다 전자할 평가위원들한테 뭐 그 자리에서 뭐 그분들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가르칠 시간도 없고 어차피 40분인데 20분 질의응답에 설득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창업사업화 자금이라든지 민간 투자가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쩌면은 그 과제 책임자나 그 회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어차피 사람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하실 때 이거는 그냥 뭐 중장년 기준으로 퇴직한 다음에 한번 심심해서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고객이 명확해야 돼요. 예? 고객의 니즈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명확하게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고객의 VOC.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의 니즈가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돈을 사업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예? 선정이 됩니다. 예. 뭐, 김장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그 과제 한 문장으로 그 아이템에 대해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 대면 평가에 뭐 마지막에 정리할 때, 예, 뭐 여기 그 좌측 하단에 그 제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예, 예. 뭐 질의 사항을 제가 뭐 많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긴 그런데요. 뭐 관련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셔도 되고 그런 게 없어도 이렇게 물을 수 있으면 제가 차근차근 시간 날 때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10명의 질의응답을 답고 기프트콘 3명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그 제가 좀 질의응답을 사전에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예. 예, 휴대전화 끝번호가 940221입니다. 시장조사에 한계가 있는데 어디서 자료를 수급할까요? 예, 가장 좋은 거는 그 시장자료 조사 내역을 책자로도 판매하고 그럽니다. 예, 이제 자금 있으시면 사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코스트가 들어가니까 이제 사업도 그렇지만 사업계획 쓰실 때 코스트를 최대한 다운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요즘 많이 아까 설명을 좀 잠깐 드렸는데 사이언스 온이라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온. 아니면 이제 뭐 구글링을 좀 잘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찾으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건 없고요. 또 추정치라는 것도 있거든요. 어디에 딱 자기가 원하는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추정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끝번호가 0627입니다. 평가위원들이 R&D 사업 계획서를 검토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어떤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 개발의 개요 및 필요성, 독창성과 차별성입니다. 그 다음에 끝번호가 7-3입니다. 개발 목표 그러니까 정략적 목표 설정 시 중요한 점 무엇인가요? 설정 시.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정량적 성능지표의 그 수준을 너무 낮게 잡아놓으면 평가원들이 좀 속된 말로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떨어질 확률이 불성실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너무 높게 뭐 거의 양산 성능 수준을 잡혀놓으면 나중에 짧은 시간, 1년 안에 그걸 달성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걸 적절하게 그 대표님의 아이템에 맞춰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여기에 올려져 있는 거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한 10분이 남았거든요. 예. 하나하나 한번 보고서 여기에 선택이 안 되셔도
예? 뭐 기프트콘을 또 여기에서 10분한테 드리나 봐요. 아, 10명의 질의응답을 하고 그 중에서 3명을 기프트콘을 지급한답니다. 예. 앞에서 좀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거 누군가 잘 설명해 주셨네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아이콘은, 예. 제가 아까 기관 추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아이콘, 그 다음에 이제 기정원에서 하는 것만요. 예. 그게 있고, 중소기업 기술 혁신센터, 그 다음에 그 R&D 기획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개에서 이제 기관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여기 보면은 그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사업에 대한 R&D 사업 사례도 있나요? 예, 예. 아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버벅거려가지고 뭘 막 자꾸 주시는데 제가 파악이 좀 안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서비스 사업의 R&D, 예. 지금 그 작년부터 서비스 R&D라고 생겼습니다. 서비스 R&D.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비스 플랫폼. 예? 그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서비스 플랫폼이요. 서비스 R&D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서비스 R&D도 있고요. 혹시 그 서비스 플랫폼이 4차 산업에 들어갑니다. 예, 가능해요. R&D로. 예. 김영수 님입니다. 최근 바뀐 목차만 있고 내용 작성에 필요한 서식이 없는데 작년까지 사업한 서식표를 참조해도 되는지요? 최근 지원한 사업의 정량점 방식이 없고 온라인 입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출하도 평가지 왜 없냐고 되묻더라고요. 전략형 창업을 받으셨나요? 그 본문 1에는 이제 없지만 그 본문 2의 온라인 입력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본문 2에 온라인 입력을 안 하셔서 평가위원님이 왜 없냐고 물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또 평가위원님께서 그 시스템에 바뀐 내용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셔서 본문 1에 막 찾다가 본문 2 밑에 하단이 없다는 거를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방법은 그거네요. 본문 1에도 넣어주시고 본문 2에 또 그 밑에 넣어주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권미래님이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마다 자료조사에 유용한 사이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어렵죠. 뭐 사이트에 어디에 가서 박 베낄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베껴도 안 되고요. 요즘 뭐 큰일 나죠. 예. 유용한 사이트는 이거는 저도 있었으면 보고 싶은데 글쎄요.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템에 따라 어디를 봐야 되는지가 또 달라지는 거니까요. 밑에도 좀 많이 있어서 제가 밑으로 한번 좀 내려보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독창성 및 창의성이 높다면 매출 고용이 많지 않아도 선정되는데 유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좀 이거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기술 개발의 내용이 이게 창업 아이템이 아니고요. 기술 개발의 내용이 오늘 R&D지 않습니까? 독창성 및 차별성이 높은 거하고 정부에서는 그런 게 있죠. 투자의 효율을 보잖아요. 그걸 왜 여러분 개발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해야죠. 자기 자본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매출 고용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부응을 해주셔야 되는 게 두 개 다 충족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하도 많아서 제가 좀 스킵을 하시더라도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좌측 하단에 메일 주소가 나오니까 뭐 관련 자료를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는 답변을 못 드리지만 시간 날 때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최동철님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본 양식을 어느 정도까지 준수해야 하는지요? 이거는 양식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예, 예. 준수하셔야 돼요. 뭐 약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준수하셔야 됩니다. 예, 예. 임의로 그걸 하면 그건 좀 약간 뭐 그렇죠. 예, 예. 준수하셔서 작성하셔야 돼요. 설득을 이제 평가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설득을 할 때의 그 양식의 매체잖아요. 예, 아까 제가 연구개발계획서 본문원의 목차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니까 이제 게임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기본 중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초기 창업 패키지 뭐 이런 부분도. 정부 이게 제가 이게 좀 노안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부 과제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던 중 공인시험 인증기관의 인증이 필요하여 GS 시험 인증 1단계 절차 안내를 페이지로 참조하였는데 품질시험 평가 부분에 예,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약간은 예. 말씀 계속하십니다. 예, 예. 인증이 필요하여 품질시험 평가 부분에 상세히 적혀 있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아까 제시했던 사례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그거는 이제 남의 사건이니까요. 예, 예. 지금 해당하시는 대표님이시죠? 예. 뭐 그런 공인시험 인증인 전략적 목표 설정이라든지 그걸 나중에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메일을 주십시오. 예, 제가 아는 법위 안에서는 시간 날 때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준님이 글자로 많이 적는 것보다 PPT로 작성해서 깔끔하게 보이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이런 그 본문원을 그렇게 작성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림 파일로만 다 채워넣으세요. 많은 부분을. 그게 뭐 어디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기술개발의 개요및 필요성, 독창성과 차별성 최소 3컷을 하라는 거고요. 그 외에 더 추가로 작성할 수 있지만 모든 게 좀 넘으면 핵심 장표 같은 거를 넣어서 하는 건 모든 거를 PPT로 그림 파일로 설명하겠다. 본문원 기준이죠. 예. 발표평가 때 사용되는 PPT는 그 참고 자료입니다. 끝내는 본문원으로 그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지금 앞에 이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좀 버벅거린 게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예. 그 좌측 하단에 메일 주소가 남겨놓았으니까요. 예. 언제든지 메일로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지방청에서 나오셨고요. 여러 한양대, 명지대 여러분들이 나와서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예.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예. 모두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2차가 5월이죠. 예, 5, 6월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